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국무위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전히 박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심리는 계엄은 내란이라며 한덕수 전 총리에게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장이 맡았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장관이 첫 공판 기일에 출석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첫 재판 출석하셨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법정에서 저의 입장을 충실하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재판부에서 23년 나온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고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 김건희 씨 관련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한 전 총리 1심 재판을 맡았던 형사합의 33부로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첫 공판에서 혐의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계엄을 적극 만류했다고 주장하며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진관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로부터의 서명을 처음 건의한 것이 박 전 장관이고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이 합법적 외관을 갖추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박성재와 이상민이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한 뒤 강의구에게 국무위원 서명을 받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피고인이 지켜보았고 계엄 선포 뒤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데 대해선 소속 직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란 주장을 폈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보고였다며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한 전 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박 전 장관의 재판은 더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앞의 모습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입장을 충실하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부인하시는 입장 그대로실까요? 한덕수 재판 충분하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재판부에서 23년 나온 거 어떻게 사태 가담하고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씨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조금 전 법원에 출석한 모습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입장을 충실히 잘 설명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늘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엽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서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 33부는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입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는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선고와 많은 부분이 이어져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판단이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인데요. 특검의 구형을 뛰어넘는 선고가 내려진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간 12.3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정을 알리는 평화적, 합법적, 호소용 계엄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망국적인 국회 독재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하지만 한 전 총리 1심 재판부는 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과정부터 실행까지 위헌 위법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엄 선포와 해제가 평화적으로 이뤄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논리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이번 판단은 다음 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의 중대 가늠자로도 평가되는데 내란으로 인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한 전 총리와 같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도 다음 달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단전 단수를 소방청 등에 지시했고 한 전 총리도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에 해당합니다. 그에 따라 이상민은 포고령 발령 후 조지호 호석군에게 전화하여 그 지시를 이행하였고 그 다음 날 그 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 불구속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추경호 의원 등의 재판에도 줄줄이 영향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사건 중 하나는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3특검이 가동되면서 김 씨의 매관 매직 의혹과 국정 개입 의혹이 실체를 드러냈는데요. 김 씨가 받은 물건들과 그 가격은 충격을 줬습니다. 한채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졌다고 해서 이른바 V0로 불린 김건희 씨. 특검의 공개 소환으로 첫 포토라인에 설 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김 씨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김 씨가 그동안 여러 이유로 받은 명품 선물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시작은 지난 8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제출한 자수서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였습니다. 서희건설 측은 김 씨에게 6,200만 원대 반클리프 목걸이와 2,200만 원대 그라프 귀걸이, 그리고 2,600만 원대 티파니 브로치를 선물했다고 특검에 털어놨습니다. 이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 거북이와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 모조품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265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선물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은 진품 기준 가액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가 줬다고 주장하는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의 가격은 3,900만 원대, 최재형 목사가 공여한 디올 가방은 530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막바지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선물한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의 가방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렇게 김건희 씨가 받은 것으로 의심된 금품의 총 금액은 3억 7,725만 원입니다.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하였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선물을 받고 실제 공직 인사나 선거에 개입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습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에서는 김 씨가 자신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국정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확보한 박성재 전 장관의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김 씨가 박 전 장관에게 수사 상황 보고를 지시하는 등 적나라한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씨를 김안방으로 저장하기도 했는데 특검은 이들을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질타하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 TV 한채입니다.